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오늘은 11월에 함께 읽고 싶은 신간을 5권 골라왔습니다. 3권은 소설이고 2권은 비소설이에요. 네, 여러분 11월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소설은 짠! 요거예요. 표지에 제목과 작가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데요. 이건 워크룸 프레스라는 출판사에서 입장들이라는 한국 문학 시리즈를 내고 있어요. 이제 거기서 나온 4번째 책이고 배수아 작가님의 신작입니다. 멀리 있다, 우루는 늦을 것이다. 워크룸에서 나오는 입장들은 특징이 앞표지에 책 제목과 작가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는 것이고 이렇게 이미지만으로 표현한다는 건데요. 뒷표지에도 본문의 핵심 문장을 좀 짤막하게 옮기는 게 특징이에요. 이번에 배수아 작가님 책의 경우에는 딱 한 문장만 뒷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루는 보는 눈이다. 제가 유튜브 첫 영상도 배수아 작가님의 뱀과물 편집 비하인드 스토리를 올렸을 만큼 저한테는 정말 특별한 작가예요. 워낙 오랜 시간 좋아한 작가이기도 하고 제가 편집자가 되고 나서 직접 만나서 일을 했을 때도 그 작가에 대한 저의 어떤 신비로움이라던가 동경하던 마음이라던가 이런 것이 전혀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그래서 계속 뵈면 뵐수록 더 멋지고 더 근사해 보이는 작가님이기도 해서 지금까지도 다 따라 읽었지만 앞으로도 당연히 신작이 나오면은 놓치지 않고 읽을 작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소개할 겸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배수아 작가님이 뱀과물 출간 이후에 낭송극을 이제 그 작품으로 처음 하셨고 그 이후에 몇 번의 낭송극을 하셨는데 굉장히 형식도 독특하고 단순히 책의 일부를 읽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롭게 그 낭송극만을 위해서 각색을 해서 독자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영상물도 이렇게 앞에 나오고 어떤 음향이라던가 그 안에 작가님의 연기 톤이라던가 낭독도 그냥 쭉 읽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톤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읽으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작가가 직접 자신의 작품을 읽는 것으로 독자들을 만나는 그 기회를 종종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책으로 얼마 전에 낭송극 하신 것을 보고 왔는데 점점 진화하고 있더라고요, 낭송극이. 그래서 여러분 SNS 통해서 배수아 작가님 낭송극 있다는 소식 혹시 접하시게 되면은 한 번쯤 경험해 보셔도 좋을 만한 되게 특별한 시간이 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첫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독백은 혼란스럽게 끝났다. 이게 첫 문장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소설은 전자책으로 제가 보여드리게 됐어요. 신간 소개하면서 대부분 이제 종이책으로 소개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좀 늦은 휴가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휴가길에 뭐 읽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전자책을 이제 2권을 구매를 해서 갔습니다. 두 작가가 이제 공통점이 1962년 여성 작가라는 점이 공통점이고, 그리고 한 분은 2018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이고 또 한 분은 2018년 맨부커상 수상 작가라는 점이 좀 특이한데요. 먼저 노벨문학상, 뭐 누군지 아마 짐작가시겠지만 이렇게 방랑자들입니다. 올가 토카르추크의 작품이고 이 작품은 2018년에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그리고 2008년에 폴란드 최고권위 문학상이라고 하는 니케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노벨문학상은 어떤 특정 작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작가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2018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로 이 방랑자들을 쓴 올가 토카르축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띠지에 적을 만한 내용들이 되게 많은 작가인 거죠.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는 작가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뭐 노벨문학상이나 맨부커상 등등 수상 작가라는 타이틀을 달면 아무래도 해외에 번역 수출되는 일이 훨씬 빨라지기 때문에 이런 상이 뭐 작가에게도 영예롭겠지만 독자 입장에서도 새로운 작가를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노벨문학상에서 2018년, 2019년 2명의 수상 작가를 발표했잖아요.
한 명은 이제 페터 한트케였는데 페터 한트케는 뭐 어느 정도 책도 출간이 되었고 이름도 한국에 많이 알려진 작가인데 반해서 폴란드 작가인 올가 토카르추크는 그동안 이제 낯선 작가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많이 읽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처음 읽은 작가인 셈인데 그래서 의미가 있죠. 여행지에서 이 방랑자들을 읽었어요. 굉장히 좀 특이한 소설인데 이렇게 목차를 보시면은 굉장히 짧은 글들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100편이 넘는 에피소드가 한 권에 담겨 있는데요. 굉장히 짤막한 글들 100개 이상이 묶여 있는 조금 독특한 형식의 책입니다. 잠깐 그 목차를 조금 읽어드리면 뭐 여행 안내서, 악행을 기록한 책, 여행 심리학, 적절한 시간과 장소, 지침서, 북극 원정 이렇게 좀 특이한 제목들을 단 짧은 소설들 여러 개가 묶여 있는 책입니다. 이동하는 사람들의 궤적을 좀 쫓으면서 그 이동하고 계속 떠돌고 한 곳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내면을 되게 깊이 들여다본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여행지에서 읽으면 되게 좋다는 얘기를 듣고 여행지에 제가 이제 가져갔던 건데 실제로 낯선 곳 그리고 낯선 언어 속에서 이 책을 읽는 것이 훨씬 더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다 읽지 못하고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그 타국에서 읽을 때랑 내게 익숙한 공간에서 읽을 때랑 느낌이 좀 많이 달랐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할 때는 낯선 곳에 둘러싸여 있는 만큼 훨씬 더 나 자체는 나 자신한테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곳에서 무언가를 하거나 보거나 듣거나 하고 있다는 것에 훨씬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읽으면 좋을 책이었습니다. 굉장히 수렴적인 책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이 다음에 소개해드릴 책은 굉장히 발산형의 책인데 이 소설은 굉장히 내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조용히 음미하면서 읽기에 좋은 책이었습니다. 첫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문장이 심오합니다. 심오하다면 심오한 첫 문장인데요. 첫 문장은 나는 서너 살이다 입니다. 3살 혹은 4살, 서너 살의 화자가 쓰는 첫 문장, 나는 서너 살이다. 이것이 방랑자들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2018년 맨부커상 수상작인 애나 번스의 밀크맨입니다. 이게 전자책으로 봤을 때는 이제 두께감이 잘 가늠이 안 되는데 500쪽 정도 되는 책으로 알고 있고 언제 다 읽지 싶은 두께감이기는 한데 일단 시작을 하면은 굉장히 스릴러적인 요소가 강해서 한 장 한 장 되게 금방금방 넘어가는 책이더라고요. 18살 소녀의 1인칭 시점으로 진행이 되는 책인데요. 이제 1970년대 북아일랜드를 배경으로 하고 어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과 저쪽으로 나뉘어서 굉장히 극도로 긴장된 대립과 저항의 상태라는 것이 드러나요, 금방. 실제 우유 배달은 하지 않지만 어쩐 일인지 밀크맨이라고 불리는 40대의 유부남의 그 무장 독립투쟁파의 주요 인사인 밀크맨이라는 남자가 이 화자에게 어떤 성적인 접근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 여자애가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 여자애를 둘러싸고 생겨나고 퍼지는 온갖 루머와 추문과 뭐 상상과 소문과 이런 것들을 시작으로 해서 이 아이가 여자아이, 어린 여자아이라는 이유만으로 받게 되는 어떤 시선들 그리고 구설수들 그것이 이 여자아이에게 끼치는 영향들을 훨씬 더 집중해서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어떤 대의 명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 이전에 한 개인, 한 여성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인생에 영향을 받는, 악영향을 받는 그런 여러 수위의 폭력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것이 되게 다층적으로 읽히는 것이죠. 여성 서사가 최근에 많이 읽히고 있고 뭐 미투 문학이라고도 불리고 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 작품이 2018년 맨부커상을 받은 것 자체가 의미가 되게 크겠구나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그래서 당시 2018년은 또 맨부커상이 이 밀크맨의 상을 준 해이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스웨덴 할리먼에서 성추문으로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를 발표를 못했었잖아요. 그것이 또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장면이었던 거죠. 그러면은 첫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개 아들 아무개가
내 가슴을 총으로 찌르고 고양이 같은 년이라고 하면서 나를 쏘려고 한 날이 밀크맨이 죽은 날이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가지고 온 비소설 두 권 다 읽는 즐거움도 있지만 보는 즐거움도 있는 책인데요. 먼저 이 책 소개해 드릴게요. 식물 세밀화가인 이소영 작가님의 식물의 책입니다. 표지가 일단 엄청 예쁘죠. 이걸 물론 이제 식물 세밀화가인 작가님이 직접 다 그리신 거고요. 네, 안에도 굉장히 그림이 많아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도시 식물들을 주제로 쓴 책인데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이소영의 식물 라디오라는 채널이 있었고 이제 그것을 운영하시면서 원고 쓰셨던 것을 정리해서 만든 책인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책이 특이한 게 이렇게 이 종이 자체에 문양 같은 것들을 넣었어요. 이런 책은 처음 본 것 같은데 이렇게 하얀 새책이 주는 느낌도 좋지만 이렇게 이거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 고서를 보는 느낌도 나고 그렇게 낯설지는 않은 식물들을 주로 다루셨어요. 그래서 고사리도 있고 쑥도 있고 귤이나 무궁화 같은 식물도 있습니다. 일단 그림이 정말 너무 예뻐요. 초판 한정으로 이 식물 세밀화가 담긴 2020년 달력을 증정한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달력에 굿즈 욕심 안 낸 지 꽤 됐는데 그 달력이 너무 예뻐서 이거 꼭 사야지 하다가 살짝 늦게 주문을 했어요. 그렇게 늦었다고 생각 안 했는데 주문을 한 책이 와서 봤더니 없는 거예요, 달력이. 그래서 그새 판권을 보니 2쇄를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그래도 빨리 2쇄 찍는 거는 또 작가분들한테 굉장히 기쁜 일이니까 또 축하하는 마음도 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달력은 얻지 못했지만 책은 이제 재밌게 읽어볼 생각이고요. 첫 문장을 볼까요? 네, 첫 문장은 저는 식물 세밀화를 그립니다. 로 시작을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그림 에세이예요. 모네는 런던의 겨울을 좋아했다는데 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을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 추천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저자분인 조민진 기자님은 JTBC 기자인데 이제 본인의 보스인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님, 손석희 사장님과 그리고 또 제가 엄청 좋아하는 박연준 시인 이렇게 두 분이 추천사를 쓰셨거든요. 근데 추천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 책 되게 매력적인 책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추천사였고 추천사를 일단 살짝 읽어볼까요? 너무 멋지죠. 읽어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추천사였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혹해서 집어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그래서 좀 살펴봤는데 이제 조민진 JTBC 기자님은 이 책이 첫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4년간 기자로 일을 하고 1년간 안식년 겸 연수 겸 해서 이제 런던에서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이제 미술관에 다니면서 그림을 보고 그리고 또 영어 공부도 하시고 피트니스 센터도 다니시고 또 그림도 보고 하면서 그 런던에서 생활했던 것들을 본 그림을 중심으로 묶은 책인데 이제 저도 일을 한 지가 13년 차이고 저보다 이제 몇 살 위의 선배인 거죠. 그래서 1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하다가 1년간의 나에게 어떤 휴식 시간, 1년간 회사를 떠나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라면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보다 앞서서 이 일을 하신 분은 런던에서 과연 1년을 어떻게 채웠을까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보는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는 즐거움이 굉장히 큰 책이고
그림을 전공했다거나 그림에 대한 조예가 깊은 사람이 쓴 그림 에세이가 아니라 그림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알아가고 싶어하는, 많이 보고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쓴 책이라는 점에서 또 기존의 그림 에세이랑은 다른 느낌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여러분 11월에 함께 읽고 싶은 신간은 이렇게 5권을 골라봤어요. 이제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제가 이 얘기 10월 달에도 했던 것 같은데 날씨도 추워지고 이제 입동도 지났는데 여러분 겨울 맞을 준비 단디 하시길 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편안한 저녁, 편안한 혹은 낮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